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3년 2월 22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경남 창원에 반송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꽤나 규모가 큰 5층짜리 주공 아파트 단지였고, 지어진 지 30년 좀 넘어서 재개발이 되어서 지금은 더 크고 높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죠. 중학교 때까지 저는 그곳에 살았었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그런지 단지 내에 우물도 있었고 보일러도 연탄 보일러였습니다. 아무튼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때였습니다. 그때 집에 친척들이 제사 때문에 우리 집에 다 모여 있었고, 그 당시에는 12시에 제사를 모셨기 때문에 다들 제사 음식 먹으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른들이 심심하시다고 화투를 치시려는데, 그때 집에 화투가 없어서 저보고 하나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돈을 받아들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슈퍼까지 가려고 하니까 조금 고민이 되더군요. 가로등이 있는 밝은 길은 디귿자 모양으로 뺑 돌아가야 했고, 직진으로 질러 가려면 아파트 두 동 사이로 잔디밭을 지나야 하는데, 거기가 가로등도 없고 굉장히 어둡고 무서웠거든요. 근데 일단 빨리 갔다 오려고 직진으로 그 잔디밭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기 앞쪽에서 약한 불빛이 보이고 고기 굽는 냄새 같은 게 나더군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다가가 보니까 불빛 하나 없는 그 잔디밭 위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잔디밭에 둘러앉아 석쇠에 생선을 구워 먹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지만, 급한 마음에 바로 앞 슈퍼로 들어가 황급히 화투를 사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잔디밭 쪽으로 갔는데, 아까 보였던 그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도 일단 집에 가자 싶어서 집에 와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제가 화투를 사고 나와서 그곳으로 갈 동안 불판이며 음식이나 도구들을 정리하고 거기를 그렇게 깔끔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쓸데없는 소리 말라시더군요. 어쨌든 제사를 무사히 마치고 그 다음날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께서 너가 어제 봤다던 거 좀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셔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7, 8살쯤 되는 남자애랑 그의 엄마 아빠로 보이는 가족이 잔디 위에서 생선을 굽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잔디밭 앞동에 사는 가족이 지리산 계곡에 놀러 갔다가 단체로 물에 빠져 죽었다면서 어제 단지 내 무당집에서 제를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어제 지나던 그 잔디밭 쪽 1층, 그러니까 생선을 굽고 있던 그 자리 바로 뒤가 무당집이었어요. 단지 내 무당집은 그 집이 유일했고, 우리 앞집에서도 3, 4살 정도 되는 어린애가 어느 날 갑자기 개흉내를 내면서 막 네 발로 다니고 개 짖는 소리도 하고 해서 그 무당이 구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가족도 굿하는 걸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굿을 마무리할 때 그 집에서 쓰던 칼을 흰 천으로 묶어서 현관 쪽으로 던지던데, 그 칼끝이 집 밖으로 향하면 귀신이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 그 칼끝이
우리 집 쪽으로 향해서 어머니가 그 무당에게 항의하니까 우리 집에서도 간다는 구슬하고 칼을 던지고를 반복해서 결국 밖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후로 그 애는 점점 정상으로 돌아왔고 저희 가족도 별탈 없이 한 1, 2년 정도 더 살다가 이사를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본 그 가족이 지리산에서 죽은 그 가족이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본 그들의 모습과 생선을 구우며 나던 그 비릿한 냄새는 아직도 선명하고 가끔씩 꿈에서도 나옵니다. 제 불알 친구들 중에는 별명이 매자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자로 매를 하도 많이 맞아서 매자라고 별명이 붙여졌죠. 지금 이 이야기는 제 불알 친구인 매자의 어머니께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2006년 8월 중순 여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방학이었는데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하던 중이었죠. 제가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는데 반에서 12등 안에만 들면 무조건 보충 수업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매자 이놈과 지겨운 보충 수업 때우느라 엄청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역시 그 지겨운 보충 수업을 매자와 함께 잡담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 매자 이놈이 대뜸 나 하마터면 못 태어날 뻔했다? 그거 몰랐지?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미친놈이 더위 먹었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지겨운 보충 수업을 버티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한번 물어봤죠. 그러자 그놈이 이야기하길 매자의 어머니께서 매자를 임신했을 때 꿈을 꾸셨다나?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매자 어머니께서 방 안에서 옷을 짜고 있었대요. 그런데 누가? 갑자기 매자네 집 대문을 막 쿵쿵거리더랍니다. 그래서 매자 어머니가 누구세요? 하고 묻자 대문 밖에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신 어머니가 대문을 열어보니까 웬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10명에서 10명 정도? 되게 화난 얼굴로 문을 막 흔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매자의 어머니가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니까 대뜸 하는 말씀이 자기들이 너의 오랜 조상이라고 지금 임신한 그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자 어머니께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막 고함을 치셨대요. 그게 조상인지 뭔지 자기 알 바도 아니고. 그러자 문을 잡고 흔들던 그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매자의 어머니를 막 끌고 나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매자 어머니가 막 울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 사람들 무리 속에서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조용히 나오시더니 다들 그만합시다 하면서 매자의 어머니를 사람들 무리에서 떼어놓으시고 조용히 대문을 잠그셨대요. 할머니께서는 어머니를 안심시킨 다음에 따뜻한 밥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할머니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담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왜 이렇게 추운지 말하는 내내 입에서 계속 김이 모락모락 났더래요. 그 추운 느낌이 너무도 생생해서 꿈에서도 자기 몸이 벌벌 떨리는 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가 자기를 퍽 치면서 비로소 꿈에서 깨어났대요. 매자의 어머니가 꿈에서 깨서 옆을 보니까 매자 아버지께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은 마치 미친 사람을 보듯 잔뜩 커져 있던 채로 막 초점이 흔들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대뜸 미쳤어? 당신 어쩌려고 이래? 진짜 미쳤어? 이러며 계속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매자의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서 화를 내는 남편이 못마땅해서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는데? 하고 물으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당신 저수지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고함을 치더라는 겁니다. 매자의 아버지께서는 출퇴근을 항상 자전거로 하셨는데 그날따라 퇴근을 일찍 하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런데 매자네 집을 가려면 그 저수지 하나를 지나쳐 가야 했는데 저 앞쪽에 저수지 중간에 누가 막 손을 앞으로 휘휘 휘저으면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세히 보니까 매자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 이후로 매자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동네에서 굿이라는 곳은 다 받고 매자의 아버지도 일찍 출퇴근하는 일이 더 잦아지셨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끝낸 매자가 어쩌면 난 태어나선 안 될 놈이었나 봐? 이러고서는 실실 쳐 쪼개는데 이 미친 새끼 하면서 얼굴에 니킥을 꽂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이야기 혹은 직접 겪은 이야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로도 많은 제보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